며느리 유나가 코를 막으며 인부에게 소리쳤습니다. 더러우니까 하수구에 싹 다 쏟아버리세요. 항아리는 10만 원이라도 받고 파시고요. 시장에서 돌아온 정심 할머니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0년을 지켜온 시간장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안 돼. 이건 안 돼. 정심은 하수구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으로 간장을 떠내려 했죠. 하지만 이미 대부분이 사라진 뒤였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더러워요. 유나가 정심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우리 집안의 100년이야. 100년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깟 간장, 마트 가면 10,000원도 안 해요. 정심은 하수구 옆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74년을 살며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간장이 200억 원짜리 신약 원료였다는 것을, 며느리가 하수구에 쏟아버린 것이 손녀의 약이자 가문의 미래였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정심은 눈을 떴습니다. 74년을 살아온 몸이 기상시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별채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낡은 이불을 개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동작은 익숙했어요. 마당으로 나서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300년 된 종갓집의 마당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심은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20개가 넘는 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중 가장 큰 독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시간장이 담긴 독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녀 인생의 전부였죠. 정심은 독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깊고 진한 간장 향이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정심아, 이 간장은 우리 집안의 역사란다. 내가 잘 지켜야 해. 정심은 작은 바가지로 간장을 떠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호박빛이 영롱하게 빛났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간장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죠. 그런데 안채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박유나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였어요. 정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나는 명품 운동복 차림으로 마당을 가로질렀죠. 조깅을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또 그 냄새 나는 거 만지고 계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요?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유나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혐오가 담겨 있었죠.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요, 어머님. 이 장독대 때문에 우리 집 감정평가에 깎이는 거 아세요? 정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죠. 재개발 들어오면 평가받아야 하거든요. 그때 이런 흉물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고요. 흉물. 그 단어가 정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전통이 흉물이라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나는 신경 쓰지 않고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운동화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정심은 장독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그녀는 손으로 독을 어루만졌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죠.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세상을 뜨기 전 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정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아들 부부는 안채를 차지했고 정심은 마당 한 구석 작은 별채로 밀려났습니다.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도 정심은 참았습니다. 아들이 효자는 아니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 유나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투자 대상일 뿐이었죠. 재개발만 들어오면 강남 신축 아파트 청약권 받는데요. 유나는 매일같이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재개발 진행 상황을 체크했죠. 정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면서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장독대를 비췄어요. 정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죠. 유나 부부는 정심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정심은 생각했습니다. 재개발이 정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이 헐리고 장독대도 사라지겠죠. 100년을 이어온 시간장도 버려질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손에 쥔 쌀알들이 물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정심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이 장독대뿐이었는데요.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상을 차렸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이었지만 정심은 정성을 다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마음을 담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녀는 정심이 차린 밥상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저희는 빵 먹을 거예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말했죠. 참 어머님, 다음 주에 감정평가사 나온대요. 그때까지 장독대 좀 치워주세요. 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는 신경 쓰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정심은 빈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음식들이었죠. 그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시간장으로 양념한 나물이 입안에서 깊은 맛을 냈어요. 정심은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 맛을 기억하고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재개발 관련 서류 서명 좀 해주세요. 집에 두고 갈게요. 정심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유나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 집이, 이 전통이 돈으로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장독대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100년을 지켜온 그 모습 그대로였죠. 정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그날 오후 정심은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장 독을 쓰다듬으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그분도 이렇게 이 독을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또 그 어머니도요. 저 멀리서 포클레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 동네에서 재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정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먼지가 하늘을 가렸죠.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심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장독대를 돌봤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안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죠. 네, 조합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요? 네, 준비 다 해놓을게요. 정심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유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통화를 끝낸 유나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죠.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최종 감정평가 날짜 나왔어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일주일 안에 집 정리해야 해요. 특히 저 장독대요. 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는 장독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감정평가사가 오면 집이 깔끔해야 한다고요. 저런 거 있으면 평가 깎여요. 장독대는 그냥 두면 안 될까요? 정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유나는 코웃음 쳤죠. 안 되죠. 폐기물 수거 업체 이미 불렀어요. 모레 와요. 정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장독대 앞으로 다가갔어요. 100년을 지켜온 시간장 독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정심은 독을 끌어안듯 만졌습니다.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냥 간장이잖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이건 우리 가문의 숨이에요. 100년을 이어온 거라고요. 숨이요? 유나가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꼈어요. 돈줄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무슨 숨이에요? 그깟 간장 마트 가면 10,000원도 안 해요. 정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유나는 계속 말했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재개발 들어오면 강남 신축 받는다고요. 그런데 감정평가 잘못 받으면 청산금 깎여요. 평수 줄어든다고요. 정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죠.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아파트 받으면 팔아서 큰 돈 만들 건데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장독을 더 꽉 붙잡았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요. 절대 못 내보내요.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죠. 그리고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그녀는 시간장 독을 어루만졌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이 손끝에 익숙하게 느껴졌죠. 시어머님, 어떻게 해야 해요? 정심은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분도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유나가 그를 맞이했어요. 정심은 별채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여보, 어머니가 장독대 안 치운대요. 뭐? 왜요? 가문의 숨이래요. 100년 전통이래요.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돼요. 뭐가 이해돼요? 우리 평수 깎이는데요.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심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들도 결국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심은 장독대를 지켰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유나가 나와서 뭐라고 했지만 정심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모레 업체 온다니까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독을 안고 있었어요. 유나는 짜증을 내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죠.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정심은 여전히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담요를 가져와 몸에 둘렀습니다. 추웠지만 견딜만 했죠. 민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정심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밖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저도 어렵네요. 유나도 이해해 주세요. 민수야. 정심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간장은 내 할머니가 지키셨고 엄마가 이어받았어. 엄마가 죽으면 너한테 물려줄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심이 계속 말했죠. 이게 우리 집안의 전부란다. 이것마저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정심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심은 장독대 앞에서 밤을 보냈어요. 몸이 뻐근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그녀는 시간장 독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큰 트럭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폐기물 수거 업체였어요. 유나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그녀는 업체 직원들을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저기 장독대요. 전부 가져가 주세요. 직원들이 장독대로 다가왔습니다. 정심은 벌떡 일어섰어요.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장독대를 가로막았죠. 안 돼요. 가져갈 수 없어요. 직원들이 당황해서 멈춰 섰습니다. 유나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어머님, 비켜주세요. 제발요. 안 돼요. 이건 우리 집안의 전부예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직원들을 돌아봤어요. 저분 신경 쓰지 마시고 치워주세요. 직원 한 명이 정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님, 잠깐만 비켜주세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장독을 더 꽉 껴안았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내일 감정평가사 온다고요. 이러면 우리 다 망해요. 정심은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죠. 망하는 건 나야. 이것마저 잃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유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평수 깎이면 책임질 거예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독을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유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죠.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유나가 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민수는 상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일단 들어가시죠.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이러면 안 돼요. 정심은 아들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정심은 물러설 수 없었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들어줘. 이것만은 안 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유나를 봤죠. 유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트럭에 올라탔어요. 트럭이 천천히 떠났죠. 유나는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정심은 장독대 앞에 남았습니다. 민수도 들어갔고 마당에는 그녀만 남았죠. 정심은 시간장 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작게 떨렸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장독의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표면이 피부에 닿았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감정평가사가 온다는 걸 정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유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정심의 얼굴에 불안이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장독을 더 꽉 껴안았어요. 석양빛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심의 작은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감정평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심은 장독대를 닫고 있었어요. 평가사가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정갈하게 보이고 싶었죠. 그런데 안채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가려워. 너무 가려워.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심은 수건을 놓고 안채 쪽으로 다가갔죠. 거실 창문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팔을 긁고 있었어요. 하얀 피부에 붉은 발진이 가득했죠. 유나가 아이 옆에서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긁으면 안 돼. 약 바를게. 유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꺼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죠. 그거 발라도 소용없어. 더 가려워져.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심은 가슴이 먹먹했죠. 손녀가 아토피로 고생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원장님. 서연이 상태가 또 안 좋아졌어요. 네, 오늘 당장 가야 할까요? 정심은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장독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생각에 잠겼죠. 아토피. 그 병은 정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심아, 우리 시간장은 약이기도 하단다. 피부병에 특히 좋지. 옛날에는 이걸로 약골을 만들어 발랐어. 정심은 시간장 독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묵은 간장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이게 손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죠. 정심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간장을 떠냈어요. 작은 사발에 담아 별채로 가져갔죠. 그리고 서랍에서 한약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비방대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간장에 황기와 감초를 우려냈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졌어요. 정심은 천천히 저었죠. 시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약고가 완성됐습니다. 정심은 작은 병에 담았어요. 그리고 안채로 향했죠. 손녀를 위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 유나가 서연이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정심이 문을 두드렸죠. 아가, 나 잠깐 들어간다. 유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봤습니다. 정심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손에 든 작은 병을 내밀었죠. 서연이 아토피에 좋은 거야.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심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시간장 50년 묵은 걸로 약고를 만들었단다. 옛날부터 피부병에 좋다고. 뭐라고요? 유나가 정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어요. 그 더러운 걸 우리 서연이한테 바르라고요? 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한 발짝 다가왔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간장으로 병을 고쳐요? 이건 정말 효과가 있어. 시어머님이 뭐 어쨌다고요? 세균 덩어리를 애 피부에 발라요?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에 불안이 가득했죠. 정심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제발 한 번만 믿어봐라. 이게 정말 안 돼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정심의 손에서 병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유리병이 쓰레기통 안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나가 정심을 밀쳤어요. 정심의 몸이 휘청거렸죠.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애 키우는 법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서연이는 강남 제일 좋은 피부가 다녀요. 어머님, 그런 미신 필요 없어요. 정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유나를 바라봤죠.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정평가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요. 어머님은 왜 맨날 일만 만드세요? 정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서연이가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하지만 유나가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정심은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죠. 깨진 병에서 간장 냄새가 났습니다. 정심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났지만 정심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녀는 간장이 스며든 휴지들을 모았습니다. 50년 묵은 간장이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정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장독대로 돌아갔어요. 시간장 독앞에 주저앉았죠.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정심은 그냥 두었습니다. 오전 10시 감정평가사가 도착했습니다. 유나는 집을 깨끗이 치워놓았어요. 마당에 있는 정심을 못 본 척했죠. 평가사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마당에 장독대가 있네요. 평가사가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심은 장독 앞에 앉아 있었죠. 이건 철거 예정이에요. 유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평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정심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평가가 끝나고 평가사가 떠났습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정심을 흘끗 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정심은 여전히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할머니에게 다가왔죠. 정심은 손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손 다쳤어요? 서연이가 정심의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서연이는 괜찮니? 가려워요. 너무 가려워요. 서연이가 팔을 보여줬습니다. 발진이 더 심해져 있었어요. 정심은 가슴이 아팠죠. 아이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서연아, 안으로 들어가. 유나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를 한 번 더 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심은 혼자 남았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심은 별채로 돌아갔어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죠. 배인 손에서 아직도 피가 조금씩 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천으로 손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안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유난의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거예요. 정심은 그 불빛을 바라봤죠. 자신은 저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심은 시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정심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나 봐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안채의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정심은 여전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독대를 생각했어요. 100년을 지켜온 시간장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죠. 정심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독대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혼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정심을 찾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져 있었죠. 작은 별채의 불빛만이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천으로 감긴 손에서 피가 스며 나왔어요. 아프지만 참을만 했죠. 이 정도 아픔은 가슴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정심은 담요를 끌어당겼죠.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추웠거든요. 정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앞으로 이 집에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정심은 알 수 없었죠.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이었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유나가 현관에서 나왔죠. 어머님, 어디 가세요? 시장 좀 다녀올게. 정심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어쩐지 이상했죠. 하지만 정심은 신경 쓰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어요. 정심은 천천히 걸었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무와 배추를 샀어요.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2마리를 샀죠. 유나네가 먹지 않아도
정심은 매일 반찬을 만들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 정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큰 트럭이 서 있었어요. 폐기물 처리 업체 트럭이었죠. 정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꽉 쥐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대문 앞에 이르자 인부 2명이 장독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장독이었어요. 정심은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죠. 무와 배추가 골목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부들이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그때 유나가 현관에서 나왔죠. 그녀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장독대 치우는 중이에요. 정심은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나가 인부들에게 말했어요. 계속하세요. 계속하긴 뭘 계속해. 정심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장독대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장독 몇 개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이미 트럭에 실려 있었습니다. 정심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간장 독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큰 독, 100년을 이어온 그 독을 찾았죠.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간장 독은 어디 있어? 정심이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코를 막으며 대답했어요. 진작 치웠죠. 안에 간장은? 정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는 태연하게 말했죠. 더러우니까 하수구에 쏟아버렸어요. 항아리는 10만 원이라도 받고 팔라고 했고요. 정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정심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하수구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그 옆에 빈 독 하나가 놓여 있었죠. 시간장 독이었습니다. 정심은 비틀거리며 하수구로 다가갔어요. 하수구 구멍에서 간장 냄새가 났습니다. 짙은 호박빛 액체가 하수구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구멍 주변 시멘트 바닥에도 간장이 고여 있었죠. 100년을 이어온 시간장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하수구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축축하고 끈적한 액체가 닿았죠. 간장이었습니다. 정심은 두 손으로 그것을 떠냈어요. 안 돼. 이건 안 돼.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간장을 쓸어 담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이 하수구 아래로 흘러내려간 뒤였죠. 정심의 손바닥에는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간장이 똑똑 떨어졌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더러워요. 유나가 다가와 정심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심은 유나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힘이 거칠었죠. 유나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정심은 다시 하수구에 손을 넣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너? 정심이 유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손은 간장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이게 100년이야. 우리 집안의 100년이라고. 내 남편의 뿔이야. 유나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녀는 정심을 내려다봤어요. 뿔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강남 아파트 받아서 잘 살아야죠. 정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하수구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으로 간장이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었죠. 100년의 시간이, 시어머니의 헌신이,
정심의 삶이 모두 하숙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통곡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74년을 살며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죠. 그녀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부들이 멈춰서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유나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갔죠. 정심은 하수구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간장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옷자락에도 간장이 흥건하게 묻었죠. 하지만 정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울었어요. 햇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텅 빈 장독대 자리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정심은 그 빈자리를 봤죠. 300년 종갓집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였어요. 인부들이 마지막 장독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엔진이 걸렸죠.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죠. 정심은 여전히 하수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죠.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유나가 전화를 한 거예요. 민수는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죠.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수구 옆에 주저앉아 간장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어머니를요. 어머니, 민수가 정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심은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빈 장독대 자리만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가 정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정심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녀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봤죠. 민수의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그는 장독대를 지키지 못했죠. 정심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하수구 옆 바닥에 고인 간장을 손으로 만졌어요. 끈적한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죠. 이것이 100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별채로 모셨어요. 정심은 침대에 누웠죠.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의 나무결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민수가 물 한 잔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정심의 손을 닦아주려 했어요. 하지만 정심은 손을 움츠렸죠. 간장 냄새를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수건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방을 나갔죠. 문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정심은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정심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죠. 정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정심에게 시간장을 물려주던 날이 생각났어요. 잘 지켜야 한다던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정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심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창밖을 내다봤죠. 장독대가 있던 빈자리가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심은 간장 묻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손바닥을 들여다봤어요. 간장이 말라 검게 굳어 있었죠. 정심은 손바닥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희미하게 간장 냄새가 났어요. 이것이 남은 전부였습니다. 정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가시고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았어요. 단단함이었죠. 정심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시 시작한다. 반드시. 정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빈 장독대 자리에서 무언가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정심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의 얼굴에 결의가 서려 있었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간장 묻은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작은 별채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씨가 언젠가 큰 불꽃이 될 거였죠. 어둠 속에서 정심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뀐 눈빛이었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74년을 살아온 여자의 눈빛이 어둠을 뚫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별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서 간장 냄새가 났어요. 깊고 진한 향이었죠. 정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냄새가 기억을 불러왔어요.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어요. 어느 가을날 그분은 정심을 장독대로 불렀죠.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심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심은 장독대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시간장 독뚜껑을 열었죠. 호박빛 간장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 간장은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란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독 위에 머물렀죠. 이 안에는 우리 집안만 살릴 수 있는 좋은 균이 산단다. 100년을 이어온 균이지. 정심은 도간을 들여다봤습니다. 간장 표면에 얇은 막이 있었어요. 그것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이게 우리 집안의 명줄이야. 음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약으로도 쓴단다. 피부병, 배앓이, 상처. 이 간장이 다 고쳐줬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잘 지켜야 해. 그리고 내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이어가는 거야.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죠. 이건 그냥 간장이 아니야. 생명이란다. 우리 가문의 생명. 정심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40년 전 그날의 석양이 눈앞에 선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생명. 정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간장이 말라 검게 굳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균이 살아있을 거였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균이요. 정심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투명한 유리병이었죠. 정심은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병 입구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질렀어요. 말라붙은 간장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병 안으로 가루처럼 떨어졌어요. 정심은 손가락 사이사이를 병에 대고 문질렀죠. 한 방울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심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손을 다 닦고 다른 손도 닦았죠. 병 바닥에 검은 가루가 쌓여갔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죠. 정심은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춰봤어요. 병 안에서 가루가 희미하게 빛났죠. 정심은 병뚜껑을 닫았습니다. 꽉 조였어요. 이게 시작이다. 정심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병을 가슴에 안았어요. 따뜻했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심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빈 장독대 자리가 보였어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였죠. 이 작은 병으로요. 정심은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을 다시 살려낼 거였어요. 100년의 균을, 100년의 생명을 이어갈 거였죠. 유나가 하수구에 버렸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심의 손에 남은 이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심은 병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았어요. 병이 안전하게 보관됐죠. 정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어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모든 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심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웃고 계셨어요. 정심도 작게 미소 지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희망도 섞여 있었죠. 정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죠. 꿈속에서 정심은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독에서 간장 향이 났죠. 시어머니가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정심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웃으셨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잠든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서랍 속 작은 병이 희미한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100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심은 여느 때처럼 별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빈 장독대 자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서랍 속 작은 병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정심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봤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4명이었어요. 그중 1명은 정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서연이를 데리고 다니던 아토피 클리닉 원장이었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유나를 보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실례가 많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정중했습니다. 유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거든요.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가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이분들은 국내 최대 제약회사 바이오 연구소 연구원들이십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바이오제약연구소 박 팀장입니다. 박 팀장이 유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유나는 명함을 받으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죠. 사모님, 서연 양의 최근 검사 결과가 매우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특이하다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난주 피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서연 양 피부에서 특이한 미생물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의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마이크로바이오이였어요. 정심은 별채 창문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박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균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균은 슈퍼박테리아까지 억제하는 강력한 천연 항생 물질을 생성하더군요. 유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원장이 설명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서연 양 피부에 있던 그 균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나쁜 균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호전된 거예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서연이의 아토피가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발진이 줄었고 가려움도 덜했죠. 유나는 병원 약이 드디어 효과를 본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원장님, 그 균이 어디서 온 건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저희가 추적한 결과 이 균은 전통 발효식품에서만 발견되는 종이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간장이나 된장에서요.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장.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서연 양이 최근에 전통 발효식품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바른 적이 있나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만든 약고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일이요.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때 서연이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박 팀장을 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저기, 할머니가. 서연아. 유나가 급하게 딸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서연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서연아, 할머니가 뭘 해주셨니? 서연이는 엄마를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밤에 몰래 와서 팔에 뭔가 발라주셨어요. 끈적끈적한 거였어요.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팀장이 눈빛을 빛냈어요. 언제였니? 엄마랑 싸운 날이요. 할머니가 울면서 제 방에 오셨어요. 서연이의 말에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심이 밤에 몰래 손녀 방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쓰레기통에서 건진 약고 조금을 서연이 팔에 발라준 거였죠. 원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유나를 봤어요. 할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유나는 말없이 별채를 가리켰습니다. 원장과 연구팀이 별채로 향했어요. 유나는 그 뒤를 따라갔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정심은 별채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원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죠.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연 양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어르신, 혹시 서연 양 피부에 무언가 바르신 게 있으신가요? 정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약고를 발라줬습니다. 그 약고는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50년 묵은 시간장으로 만들었어요. 황기와 감초를 우려서요. 박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연구원들을 돌아봤어요. 그들도 흥분한 표정이었죠. 박 팀장이 정심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시간장이 아직 남아있나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가 끼어들었어요. 다 버렸어요. 하수구에 쏟아버렸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심은 침착하게 말했죠.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정심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병 안에 검은 가루가 담겨 있었죠.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병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시간장인가요? 네. 손에 묻은 걸 모은 겁니다. 박 팀장은 병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다른 연구원이 현미경을 꺼냈죠. 그들은 즉석에서 병 안의 가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연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팀장님, 이거 살아있습니다. 균이 살아있어요. 박 팀장이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정심을 봤죠. 어르신, 이 간장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100년입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물려받으셨고, 저도 그걸 이어왔어요. 100년. 박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물었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100년 동안 살아남은 균이라는 건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균이 생성하는 물질은 현대의학이 찾던 신약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유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수구에 쏟아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박 팀장이 정심에게 말했죠. 어르신, 이 균을 연구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정당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정심은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입술을 떨고 있었죠. 정심은 다시 박 팀장을 봤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은 명함을 남기고 별채를 나갔죠. 마당에 유나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정심을 바라봤어요. 정심은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죠. 정심은 별채 문을 닫았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사흘 후 박 팀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대표이사와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그들은 정심을 별채로 찾아왔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박 팀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60대 중반의 신사였죠.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심은 그들을 별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죠. 대표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의 시간장에서 추출한 균주는 의학적으로 매우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균주의 배양 원천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계속 말했어요. 기술 이전 계약금으로 200억 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향후 제품 판매 수익의 10%를 러닝 개런티로 드리겠습니다. 200억. 그 숫자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심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조금 떨렸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입니다. 검토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심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었죠. 박 팀장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유하신 균주의 특허권을 저희가 사용하는 대신 200억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이 개발되어 판매되면 수익의 일부를 계속 드리고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균주로 만든 약은 서민들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비싸게 팔지 마세요. 정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챙겼죠. 그들은 일어서며 정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로 계약금을 입금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심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안채가 보였어요. 유나가 현관에 서 있었죠. 그녀는 연구팀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200억. 그 금액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녀가 하수구에 쏟아버린 것이 200억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하수구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어둠 속을 들여다봤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손을 하수구에 넣었어요. 벽을 더듬었죠. 축축한 벽만 만져졌습니다. 안 돼. 어딘가 남아있을 거야. 유나는 중얼거리며 하수구를 뒤졌습니다. 손에 진흙이 묻었어요. 옷도 더러워졌죠. 하지만 유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하수구를 파헤쳤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죠. 200억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유나는 생각났습니다. 항아리요. 빈 항아리를 폐기물 업체에 팔았던 것이요. 유나는 벌떡 일어섰어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휴대전화를 찾았죠. 폐기물 업체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일주일 전에 장독 가져가셨는데요. 그거 아직 있나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골동품 상인한테 팔았는데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유나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골동품 상인의 번호를 알려줬어요. 유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제가 판 장독인데요. 다시 사고 싶어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골동품 상인이 웃었습니다. 그 독이요? 벌써 다른 분한테 팔았는데요. 1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요?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만 원에 팔았던 것이 100만 원이 된 거였어요. 골동품 상인이 말했죠. 네. 골동품 수집가한테 팔았어요. 100년 된 옹기라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항아리마저 날아간 거였죠.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하수구를 뒤지는 아내를 봤어요. 유나의 손은 진흙투성이었죠. 옷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유나야,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민수를 올려다봤어요. 그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여보, 200억이야. 200억? 유나는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죠. 제약회사가 찾아온 일, 200억 원 제한, 그리고 자신이 쏟아버린 간장의 가치를요.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빈 장독대 자리를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별채를 봤죠.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어머니한테 가봐야겠어. 민수가 별채로 향했습니다. 유나도 뒤따라왔어요. 민수는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저예요. 정심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봤어요. 정심의 얼굴은 평온했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었어요. 제약회사 이야기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계약하셨어요? 응, 했어. 정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유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 돈으로 우리 너의 정심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죠. 정심이 말했습니다. 너희 거 아니야. 이건 내 거.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심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하수구에 쏟아버렸잖아. 100년을 지킨 걸 말이야. 그게 얼마짜리였는지 이제 알겠어? 유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나는 너를 용서 안 해. 평생 용서 안 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유나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줄 몰랐다고? 정심이 아들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야, 엄마는 평생 그걸 지켰어. 내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야. 그런데 내 마누라는 그걸 하수구에 쏟아버렸단 말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심이 말을 이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100년의 역사가 사라진 거야. 우리 집안의 뿌리가 없어진 거라고. 유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정심 앞에 엎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심은 유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정심이 조용히 말했죠. 사과는 받아.
하지만 용서는 안 해. 너는 평생 이 죄를 지고 살아. 정심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유나와 민수는 문 앞에 남았어요. 유나는 엎드린 채 울고 있었죠. 민수는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들어가자. 그들은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민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심의 통장에 20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심은 은행에 가서 확인했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심은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빈 장독대 자리에 섰어요. 텅 빈 자리를 오래 바라봤죠.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했죠? 정심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정심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빈 약병을 꺼냈어요. 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균은 모두 제약회사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정심은 병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100년의 시간이 결국 빛을 본 거였습니다. 정심은 만족스러웠죠.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어요. 정심은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해방감이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거예요. 정심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몰랐죠.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별채에 살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죠.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정심은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전통 발효 미생물 연구 재단이었어요. 계약금 중 5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었죠. 정심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재단에는 연구원 5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국의 오래된 종갓집을 찾아다녔죠. 정심처럼 대대로 내려오는 발효식품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심은 그들과 함께 일했어요. 이사장님, 경주에서 300년 된 된장을 찾았습니다.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 집 방문해서 보존 방법부터 기록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정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녀를 존경했어요. 74세의 나이에도 정심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정심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박윤아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아였어요. 정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오라고 해. 윤아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죠. 윤아는 정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심은 윤아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죠. 일어나. 정심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우리 서연이 아토피라도 고치게. 제발 그 약 좀.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정심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죠.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치료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정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너. 정심이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용서가 없었어요. 내가 버린 건 낡은 간장이 아니었어. 내 딸의 약이었고,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이었으며, 내가 평생 지켜온 시간이었어. 유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심이 계속 말했죠. 나는 너를 용서 안 해. 평생 용서 안 해. 서연이는 내가 돌볼 테니까 너는 신경 꺼. 정심은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어요. 정심이 비서를 불렀죠. 손님 나가시게 해드려. 비서가 유나를 일으켰습니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정심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정심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죠. 그날 저녁 정심은 손녀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였어요. 서연이가 뛰어와 정심을 안았죠. 할머니, 서연아, 많이 좋아졌네. 정심이 손녀의 팔을 봤습니다. 발진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시험용 연고가 효과를 본 거였죠.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곧 완치된대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심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퍼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용서해 줄 거예요? 정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마음이 안 가라앉았단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정심은 손녀의 손을 꽉 쥐었죠. 한편 유나는 텅 빈 한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산됐어요. 조합이 해체된 거였죠. 강남 아파트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빠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유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빈 장독대 자리가 보였어요. 그곳에 골동품 상인에게서 되찾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죠. 100만 원을 주고 다시 산 거였습니다. 유나는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걸레로 항아리를 닦기 시작했어요. 항아리는 깨끗했지만 유나는 계속 닦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심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사진이었죠. 정심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냈어요. 어머님이 물려주신 걸 지켰어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죠.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정심은 그 빛을 바라봤죠. 긴 여정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헌신이 미래의 가치가 되는 순간을 살고 있었어요. 100년을 지켜온 것이 빛을 본 거였죠. 정심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정심은 전국 종갓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심은 강연을 했어요.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에 대해서였죠.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심은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녁에 정심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정심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심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심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였어요. 74년을 살며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사는 기분이었죠.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내일 또 만나요. 정심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심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웃고 계셨어요. 잘했다, 정심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죠.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전통의 가치, 헌신의 의미, 그리고 시간이 증명하는 진실이었죠. 정심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정심의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죠. 오랜 싸움 끝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죠. 정심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시간은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